그때는 어디든지 쓰면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대 경제학부는 쓰면 붙지 않을까, 다른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접 상황에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했었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튜디오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 3학번 경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느꼈던 수능 꿀팁들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신은 좀 학년별로 어땠나요? 2.4, 1.8, 2.2, 1.1, 1.2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 내신이 몇 점이었나요? 1.78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시는 좀 어떻게 썼나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로 지원을 했고요. 연세대학교는 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수학교육과로 이렇게 다 쓴 이유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지망하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카드는 모두 수학교육과 혹은 수학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1차를 합격하여서 면접을 응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논술을 응시하지 않았고, 연세대학교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는 1차 합격을 해서 그래도 면접 한번 갈 법한데 안 간 이유가 있을까요? 사범대를 가게 되면은 진로가 결정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사범대가 아닌 대학교를 우선 진학을 해서 더 길게 시간을 두고서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 진로를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현 학생이 수능 공부 비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시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 때는 그 학년 때 모의고사들 좀 풀어보면서 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익히고,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를 했었던 거는 수학은 2학년 때, 다른 과목은 3학년 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시 준비의 필요성을 좀 언제부터 생각하신 건가요?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에는 수시 성적이 살짝 모자른 느낌이어가지고 언제든지 보험용으로 정시를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수시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정시에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수시랑 정시를 같이 동시에 준비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학교 내신 시험이 수능 문제랑 살짝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수시 공부를 하는 게 정시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정시 공부를 해가지고 평소에 실력을 많이 쌓아두는 게 선순환이 잘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국어랑 물리학은 2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1등급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국어랑 화학도 2등급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1등급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플래너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플래너를 가지고 왔는데 3학년 때 썼었던 플래너거든요. 사실 이것도 달력인데 그거 개조해가지고 플래너로 쓰는 거예요. 아무런 연습장이라도 그냥 하나 놨다가 내일은 이거 공부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만 써두고, 했으면은 형광펜으로 지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부량 같은 거를 좀 조절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공부는 좀 잘 미루고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플래너를 안 쓰면은 그거를 제가 며칠 동안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플래너를 씀으로써 내일은 요거를 좀 우선순위에 두고 좀 먼저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를 샀을 때 어느 정도면은 다 풀 수 있는가, 뭐 오늘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풀고 이러면은 이번 주 안에 몇 개 정도 풀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실무 양 조절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 한 달 전 루틴은 좀 어땠나요? 아침 시간에는 매일 가가지고 제가 만든 단어장을 보거나 화법과 작문을 한 세트씩 풀면서 국어 머리를 좀 예열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하루에 학교에 가가지고 볼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이니까 각각 한 개씩 이렇게 보면은 학교 일과 시간이랑 딱 동시에 끝나거나 혹은 제가 조금 늦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녁에는 탐구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더 풀거나 국어 연계 교재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고 복습하면서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능 당일에 혹시 본인만의 준비 방법이 있었나요? 피곤함이 받아주는 선에서 최대한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동선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점검해 볼 만한 시간이 최소 한 2-30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한 7시 3-40분 정도에는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가장 먼저 풀게 될 문제들을 준비해가서 그것들을 좀 풀면서 스포츠카의 엔진 시동 걸듯이 그런 식으로 예열을 하자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가지고요. 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좀 풀면서 머리를 좀 많이 유연하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었던 거를 모아뒀었던 종이가 있어요. 실수 페이퍼, 실수 노트라고. 그 노트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래, 이따가는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 이따가는 이런 거에서 계산 실수하지 말자,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한테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상황들을 좀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국어랑 수학이랑 물리학은 다 맞았고 화학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전체에서 하나 틀렸습니다. 정시 지원은 좀 어떻게 했나요? 가군에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나군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지원을 했었고요. 다군에는 인하대학교 의예과 일반 전형, 이렇게 3장을 썼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차를 붙었었고 면접에서 최종 탈락을 했었고요. 나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최초 합을 했었고, 인하대학교는 예비번호를 82번인가 83번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전화 추합을 받았습니다. 이 정시 지원할 때 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하신 건가요? 그때는 어디든지 쓰면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부는 쓰면 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붙더라도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시판에서 좀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걸 좀 다 경험해보고, 이런 면접 상황에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했었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목별 공부법이 좀 궁금한데 국어는 좀 어떻게 공부했나요?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활용했었던 방법은 지문 위에 모든 정보를 도식화해서 표현해두는 방법을 저는 가장 도움이 됐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지인데 두 문단만 제가 어떻게 읽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저울이라는 게 나오죠. 저울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여기서 저는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울 같은 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는 지렛대의 원리 이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전기 저항 변화도 지렛대에 이용된다. 내가 처음 아는 정보니까 일단 기록이라도 해둬야겠다 하고서 일단 밑줄을 칠 것 같습니다. 초정밀 저울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데 사용되네요. 기체 분자나 DNA가 이런 미세 물질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 볼 수 있을까요?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은 초정밀 저울 를 사용해서 질량을 잰다. 이러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압전 효과가 나오겠죠.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하는, 이게 1차 압전 효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재료에 전압을 걸면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역방향이네요. 이게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저는 요 정도 도식화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두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 그림 하나, 요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압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읽을 때는 두 개의 도식화만 가지고서 문제에 접근을 하고, 문제에서 접근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뭐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면은 지문이 아니라 이 필기를 참고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을 저는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출력 속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이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그 생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저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력 속도가 빠르면은 읽으면서도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고 났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아 머릿속에, 이런 경우가 정말 없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문제를 읽고서 떠올려야 되는 것들을 빨리 떠올리는 그런 것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AN의 일반항을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쓰고 미지수를 대입해가지고 풀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죠. 이 식을 봤을 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의 출력 속도를 키우려면 이 식을 보고서 이거를 바로 떠올려서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해서 번역시켜 놓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써두는 거를 바로바로 하자,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었고요. 혹여나 또 다른 문제 풀이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식을 써두면은 약분되거나 혹은 항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빨리빨리 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A8이 A6의 공비 제곱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R을 써놨다는 게 나는 이 개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겠죠. A3번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거니까 이거는 A5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얘가 24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도 조금 더 다르게 읽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식을 읽고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최선의 행동이 되겠죠? 그런 최선의 행동을 최대한 빨리 해뒀다면 다음 식을 봤을 때 읽히는 게 달라진다, 이 소린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든 그 숙지하고 계신 방법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서 식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결론을 내두는 것,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출을 하시면은 뭔가 막힘없이 풀어간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탐구는 좀 어떻게 공부했나요? 과학탐구는 저는 겨울방학 때 인터넷 강의를 듣고 같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정말 편리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배웠었어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빠르게 혹은 또 간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에 임박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멘탈 관리 혹은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수능 날까지 좀 덤덤하게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수능을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능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